네, 지금부터는 굿바이 타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게요. 이녹스 첨단 소재 59,000원에 비중 23%입니다. 골이 깊었던 만큼 반대로 산도 높은데요. 종목 힘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잘만 하면 곧 본전 찾을 수 있겠죠? 네. 지금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가 59,000원. 네, 59,000원대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녹스 첨단 소재의 경우에는 59,000원 정도의 가격대는 사실 달성을 못할 가격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녹스 첨단 소재는 지금 그냥 들고 가시면 무리 없이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잘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잘 버티셨습니다. 꼭 6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정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종목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보고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6만 원짜리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제가 사니까 바로 떨어지네요. 유유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 수젠텍입니다. 41,500원의 비중 5%. 이게 또 워낙 실적 기대감이 높았던 종목이라 그만큼 안 나와서 실망 매물 무섭게 쏟아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41,500원짜리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관련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위험한 종목이에요. 지금 4만 원대에 지금 매수를 하셨고 지금 현재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 제가 볼 땐 테마 자체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수할 때 정말 맥점, 정말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지 않는 이상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개인들은 수익이 났어도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못 팔고 그러다 보면 또 손실로 바뀌고 그러다 결국엔 손실로 나와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기업은 아직까지 시세는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잘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그래도 변동성이 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5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젠텍은 5만 원 정도 왔을 때 빠르게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젠텍도 가격 알려드리겠습니다. 5만 원짜리 잘 지켜보시고요. 다음은 반도체 관련주 중에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유진테크를 살까요? 동진 세미캠을 살까요? 고점에서 눌림목자리라 생각해서 고민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둘 중에 뭘 사볼까요? 사실 달리는 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동진 세미캠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랜 기간 동안에 올라왔던 그런 기업이고 유진테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두 기업을 과연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위쪽으로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과거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라는 법은 없어요. 분명히 수급이 또 바뀌게 되고 이미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또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진테크 그리고 동진세미캠 오늘장 시장에 반등이 나오는데 이 두 종목은 반등 세기가 약하죠. 그렇다는 건 지금은 매수의 시점으로 보기엔 좀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두 종목 다 시세가 조금씩 다시 시장에 올라오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괜찮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의 반응이 없는데 굳이 지금 매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둘 다 패스 사인 드리는데 또 좋은 종목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다음은 태평양 물산입니다. 1,753원에 비중 10%입니다. 수혜 국면이 참 길었는데 지난주 한번 강한 거래량이 실렸거든요. 발동 신호인가요? 네, 지난번에 이제 강한 거래량이 실려서 이제 발동이 되는 건가? 자, 그런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제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이제 헝가리의 유명한 투자자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얌전한 처녀가 부뚜막에 올라와서 정신없이 춤을 출 때 그때 주식을 사야 된다.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얌전한 처녀라는 건 결국은 거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고 부뚜막에 올라가서 정신없이 춤을 춘다는 건 갑자기 거래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태평양물산 같은 경우에 과거에 지금 보면 그 전에 거래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거래가 터지기 시작했던 이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죠. 그죠? 이걸 비교해 본다면 이번에도 역시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터지긴 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그 다음 거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평양물산은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기 위한 발동은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태평양물산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유보 사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닉스입니다. 21,000원에 비중 7%, 추가 매수 고민이고요. 긴 장마철에 건조기 판매가 또 그렇게 늘었다는데 위닉스 실적주로 매력도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네, 사실 이제 장마 시즌이 지나서
원래 이제 이런 테마주들이 있잖아요.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장마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다고 해도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닉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떤 장마철의 어떤 수혜 그렇게 본다면 미리 이미 올라갔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저는 위닉스는 이번엔 좀 소외를 받았던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위닉스에 대해서는 역시 아직은 매수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위닉스 실적주로서의 매력은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뉴지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4,350원의 비중 20%입니다. 손실 중인데 코로나19 관련주네요. 치료 후보 물질 중에 나파모스타트 관련주라고 하는데 멘토님도 들어보셨어요? 사실 저는 그래요. 이게 코로나19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어떤 종목이 어떻게 엮여 있고 사실상 이 정말 문어발식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뉴지랩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시세가 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종목들의 주가를 보세요. 이 기업은 거의 반응이 없었어요. 잠깐 올라갔을 뿐이지 주가 떨어졌죠. 그리고 특히나 뉴지랩 같은 경우에 이 기업이 원래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사업입니까? CCTV 그리고 IP 카메라 그리고 아날로그 카메라 이쪽이 주 쪽이거든요. 주 업종이고 주 사업이고 지금 보면 실적도 지금 안 잡혀 있죠. 결국은 그냥 단발성 그냥 테마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가 강하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일단 뉴지랩은 아직 시세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어쨌든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팔 필요는 없습니다. 시세가 아직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어떤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고요. 저는 15,000원 정도를 잡아드릴 테니까 15,0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빠르게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지랩은 목표 주가 1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000원 자리 중요할 것 같습니다. 늦기 전에 대응 잘해보시고요. 다음은 실리콘웍스 신규 매수 고민입니다. 5일 연속 올라오는 게 이거 심상치 않은데요. 매수에 가담해 볼까요? 이 종목도 역시 이제 반도체 쪽에서 최근에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를 보게 되면요. 자, LG 디스플레이. 갑작스럽게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그렇죠. LG 전자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편입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올라왔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이제 OLED 패널과 관련된 이슈로 올라왔거든요. 결국 디스플레이 패널 중국 이제 지하철에 납품을 했다. 그 소식 때문에 앞으로 또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사실 지금 이 기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칩 쪽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같이 연동돼서 올라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실리콘웍스를 보면 이 기업의 특별한 어떤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재료는 보이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올라오면 아무래도 지난 5만 원 정도가 좀 고비가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실리콘웍스는 아직 매수를 하지 마세요. 저는 5만 원 정도가 목표 주가라고 한다면 가격 메리트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저는 차라리 이 5만 원 위에서 뭔가 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밑에서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실리콘웍스에 대해서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상승 룸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매수 유보로 판단 대응해 보시고, 다음은 일진 머티리얼즈, 또 새롭게 매수 고민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4, 5, 6월에 신나게 올랐는데 이게 과하게 올라섰을까요? 8월은 시원치 않은데요. 지금 매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2차전지 쪽 사업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일렉포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이 기업이 점유율 1위인 기업이고, 올라올만 했습니다. 분명히 올라올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그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를 일단 같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당분간 지금 테슬라부터 주가 아직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를 비롯해서 앞으로 시장은 분명히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결국 2차전지 관련주들 주가가 눌렸지만 거래상으로 봤을 때는 물량이 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뭐 매수를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도 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 6만 원 정도 제시해드릴 테니까 매수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매수는 보유하면서 계속 끌고 가자. 그래서 오늘 종가의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는 계속 끌고 가시고 추가 매수보다는 신규 매수 쪽을 조금 더 유망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ICD로 넘어갈게요. 16,400원에 비중 70%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이 OLED로 재편이 되면서 ICD의 장비 수요가 증가 추세래요. 하반기 성장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비중이 적진 않거든요.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네. 지금 ICD 역시 이제 OLED 시각 장비 쪽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OLED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당연히 빼놓고 갈 수도 없겠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OLED 관련주들이 앞으로 분명히 한 번에 큰 시세가 올 시기가 분명히 온다고 봐요. 분명히 지금 LG 쪽도 OLED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도 OLED 시장을 뺏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OLED 투자 결국 진출하지 않았던 대형 OLED 시장도 역시 진출하고 있는 단계죠. 그런데 이제 투자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투자 소식이 들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 자체는 어찌 보면은 시간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장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기업은 이제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잡아 넣으셔도 아마 수익은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적인 투자 좀 해야 된다는 걸 좀 여러분께서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ICD에 대해서는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는 저는 19,000원 정도 이상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ICD 목표 주가 19,000원 제시해드리고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도 넉넉히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 한번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나노 신소재 신규 매수 고민인데요. 이게 올해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7,270원부터 52,200원짜리까지 심지어 오늘도 오르는데요. 매수 버튼 눌러봅니까? 사실 저는 그래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한 번 더 이제 상승에 대한 아직 여지는 분명히 남아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신규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 주가 이만큼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다들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투매가 나올지 모르고, 그래서 저는 지금 나노신소재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신규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나노신소재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쉽겠지만 매수 유보 사인 드릴게요. 또 좋은 종목은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종목 될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 66,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주가에 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추가 매수 어떨지 봐주세요. 저는 66,000원 정도 가격이면 지금 매수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추가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 가격하고의 어떤 메리트가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매수 가격하고의 메리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생명은 여기서 이미 시세가 나오고 나서 물량들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삼성생명은 단순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끌고 간다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한번 올라왔을 때 잘 팔아라.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 또는 추가 매수 하실 필요 없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올라왔을 때 한 7만 원 정도 그 구간에서만 잘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그래서 삼성생명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기에는 애매한 자리고요. 7만 원짜리에서 정리해달라고 또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굿바이 종목까지 다 만나봤습니다. 시장 상황 살짝 살펴볼게요. 코스피 여전히 강하네요. 1.39% 오름세, 코스닥도 2%에서 약간 못 미치지만 그래도 강한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이렇게 훈훈한데 마감까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도 우상향하길 언제나 기원하면서 주챔콜 내일 다시 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